다른 뭐 점과 직선이 좀 한 건에 같이 붙어 있어서 오늘 좀 양이 좀 많긴 할 거야. 자, 일단 볼게. 일단 먼저 이 점과 직선이란 단원에서 이제 크게 보면 일단 이제 나오는 게 크게 이거야. 일단 점과 점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점과 직선에 관련된 문제가 좀 튀어나올 테고, 크게 보면, 그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직선과 직선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좀 출제가 될 거거든? 요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그지? 일단 먼저 점과 점 사이에 관련된 문제들에서는 출제될 만한 내용이 일단 먼저 첫 번째는 거리에 관련된,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 이제 거리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테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내분점, 외분점. 내분점, 외분점. 외분점이 사라지긴 했거든, 얘들아. 교육과정에서 외분점이라는 내용이 사라지긴 했어. 왜냐하면 내분점을 이용해서 모두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외분점까지 외워놓으면 뭐 편할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무게중심에 관련된 내용이지. 이 무게중심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야. 이 세 가지가 이제 점과 점에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세 가지 이제 문제 유형인데, 일단 첫 번째로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잡아주고, 또 어떤 점의 좌표가 뭐 x2, y2라고 잡아준다라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라는 거는 뭐 실제로 뭐 니네가 뭐 안 배운 내용이 아니라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푸는 건데, 일단 내가 니네한테 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어떤 점들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봤을 때도 니네가 어떤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냐면, 어떤 두 점이 나오면 이 두 점을 가지고 좀 니네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항상 이렇게 얘랑은 있잖아. 얘가 이렇게 뭐 만약에 평행 이동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얘들아, 얘가 이렇게 이동된 게 아니야. 얘는 어쨌든 간 이 점과 이 점은 항상 X축과 Y축으로 뭐 이동되는 이런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얘를 이제 이렇게 X축이랑 Y축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좀 떨어뜨려 보는 게, 이게 가장 기본이야, 얘들아. 어떤 점의 점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어떤 점과 점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여기서 X축으로 수선의 발을 한번 떨어뜨려 보고, 얘를 Y축으로 수선의 발을 한번 떨어뜨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X축,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 보는 게 일단 첫 번째 핵심이야. 알겠지? 점과 점의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결과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기 때문에 x2-x1이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결국은 x2-x1이 돼버릴 테고, 그러니까 여기가 y2고 여기가 y1이니까 여기 길이가 당연히 y2-y1이 될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y2-y1이 되겠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니네가 구할 수 있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얘가 당연히 수직관계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나온 공식이 결국은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는 게 결국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뭐 보통 d라고 쓴다라면 이거의 거리가 된다라고 니네가 알아놓으면 좋은 내용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보고 니네가 좀 생각해줘야 되는 게, 그냥 두 점 사이 거리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나온 거냐면, 결국 니네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튀어나왔다라는 거 정도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뭐 여기 내용에서 좀 응용을 한번 몇 가지 시켜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요 내용 한번 볼까? 니네가 만약에 루트에 x-1의 제곱, 그지? 플러스 뭐 y-3의 제곱 이라는 걸 봤을 때, 이제 니네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좀 해줘야 되냐면, 요런 식이 어떤 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수의 제곱으로 나오잖아. 그럼 니네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좀 한번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아, 얘는 x, y와 1, 3과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니네가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했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 식이 왜 나왔는지 알았으면 거꾸로 이제 이 식을 보고 얘의 의미가 뭔지 좀 알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플러스 이런 문제가 잘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2의 제곱 뭐 플러스 y 마이너스 뭐 5의 제곱 이렇게 나온 다음에 니네한테 이런 문제가 잘 나와. 이거 더하기 이거의 뭐 최소값을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은근히 잘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니네가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되냐면,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걸 보고 니네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 마찬가지로 얘를 보고 니네가 또 뭘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 x, y랑 마이너스 2, 5와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니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건 다시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의 최소값을 찾아달라는 건 이런 말 아니겠어? 그러니까 뭐 어딘가에 x, y가 있고, 그지? 어딘가에 뭐 1, 3이라는 점의 좌표가 있고, 뭐 어딘가에 그냥 마이너스 2, 5라는 점의 좌표가 있다라면 얘가 물어보고 있는 게 이거잖아.
야,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말이라고. 근데 여기서 변수는 지금 x, y인 거잖아. x, y가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결국은 어디 거리가 되겠어? 얘랑 얘랑의 직선거리가 돼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x, y가 여기 위에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거리의 최소값을 찾아달라고 하면 결국 얘랑 얘랑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니네가 구해주는 게 바로 이거의 최소값이 나올 거다라는 걸 니네가 좀 머릿속에 기억해줘야 돼. 그러니까 항상 수학이라는 게 그렇잖아. 니네가 어떤 두 점 주고 이거 거리 구할 줄 아니? 그럼 다시 이걸 보고 니네가 무슨 의미인지 받아들일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항상 레파토리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니네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게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문제일 거고,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요 내용도 한번 보면 여기서 하나만 더 보면 추가적으로 중선 정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 그냥 여기서 먼저 넘어갈게. 중선 정리. 이것도 어차피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중선 정리라는 게 온여고에선 되게 많이 출제가 돼. 항상 매년 출제가 되게 많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중선 정리,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거든.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중선이라는 의미는 알고 있잖아. 중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 꼭지점에서 이 선의 중심을 뚫고 지나가는 이 선을 우린 바로 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얘들아, 이 꼭지점에서 이 선의 중심을 뚫고 지나가는 요 선을 우린 바로 중선이라고. 이 중선이랑 같이 나오는, 항상 좀 이따 설명하긴 하겠지만 중선과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바로 무게중심이야. 왜냐면 얘들아,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중선의 교점을 우린 무게중심이라고 해.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고 해서 뭐 무게중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두 중선의 교점을 우린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무게중심이랑 중선이랑은 얘들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항상 중선과 무게중심은 항상 같이 생각해 주자는 거지. 근데 일단 중선 정리라는 게 이게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중선 정리에 공식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A고 만약 여기가 B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C고 뭐 여기가 D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여기도 당연히 D겠지. 그럼 중선 정리의 성질 중에 중선 정리의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2배랑은 항상 길이가 같다라는 게 바로 중선 정리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식으로 외우는 것보다 그림으로 외우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랑 항상 같다라는 거야. 물론 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랑 같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내용에서, 자, 왜 그런지 일단 증명부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니네가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자, 예를 들어서 중선 정리도 어떻게 나온 거냐면 결국 거리를 이용해서 튀어나오는 공식이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뭐 마이너스 C라고 잡고 여기를 C라고 잡고 이 점의 좌표를 그냥 내가 A,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니네가 확실한 건 잘 봐. 요렇게 봤을 때 요거를 우리는 바로 중선이라고 하는 거 맞지? 중선이라는 거 뭐라고 했냐? 분명히 꼭지점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길이를 걷는 걸 우리는 중선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 이거 거리 한번 구해볼까? 얘들아,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루트에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맞습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쓴 거야 지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냐로 물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A-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루트 씌운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하잖아, 얘들아.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뭐가 나올 건지 니네가 예상이 가잖아. 플러스 2AC랑 마이너스 2AC가 분명히 사라질 거고 나머지들은 다 두 개씩 남을 거니까 2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남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그지? 이게 뭐랑 같은지 봐봐.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냐면,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결국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일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C겠지.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C일 거고, 그지? 그러니까 보면 이거 제곱이 뭐가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버리고, 이거 제곱이 뭐가 돼버리면 C제곱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 2배를 하면 얘랑 같아지는구나 라는 게 바로 중선 정리입니다. 얘들아, 이 중선 정리는 니네가 반드시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놔야 되는 거고,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은근히 니네가 이거를 제대로 공식을 안 외우고 들어가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 많아. 이게 어디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냐면 평사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잘 봐. 니네 평행사 변형에서 잠깐 보면 평행사 변형에서 뭐 여기 길이가 뭐 3이고 뭐 여기 길이가 4고 만약에 뭐 여기 길이가 예를 들어서 6이라고 하잖아. 그럼 니네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이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왜 구할 수 있냐면 잘 봐. 우리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얘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이루면 아니라 평행사변형은 항상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렇게 이등분하고 있다는 걸 니네가 알고 있잖아. 평행사변의 특징 중에, 그지?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요 선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요 삼각형의 중선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쓸 수 있겠어? 9 더하기 16은 내가 여기 길이를 x라고 한다면 x제곱 더하기 9의 2배랑 같지 않겠냐 이 말이지. 그럼 니네가 x를 구해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니네가 그거의 2배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에서도 한 대각선의 길이가 요 길이를 알면 나머지 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할 때도 이런 중선 정리가 자주 쓰입니다. 근데 결국 중선 정리는 결국 뭐로 증명했어? 모두 다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이 중선 정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니네가 머릿속에 좀 다 기억해 놓죠.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그냥. 니네 처음 배우는 거 아니니까 중요한 내용만 좀 짚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내분점, 외분점에 관련된 문제로 한번 가보자고. 자,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거잖아. 어떤 뭐 이런 직선 위에 먼저 수직선 위부터 할까? 수직선 위 안 할게. 자, 수직선 그냥 바로 이렇게 가보자. 자, 얘를 내가 x1, y1이라고 잡고 뭐 어떤 이 점의 좌표를 내가 x2, y2라고 잡았을 때 니네한테 이 점과 이 점을 내분하는 점,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요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다 이런 말이겠지. 무슨 말인지 했지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걸 또 내가 아까 전에 항상 말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점들이 나오잖아. 니네가 이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항상 어떤 점들이 나왔을 때 니네가 무슨 짓을 해주는 게 가장 좋냐면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 주는 게 가장 그 점에 대한 파악이 가장 좋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어떤 문제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한번 떨어뜨려 보면 여기가 x1이 돼버릴 테고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 떨어뜨리면 여기가 x2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 수선의 발 떨어뜨려 준다라면 어차피 우리 이 세 개가 모두 다 평행할 거고 얘가 m 대 n이라는 소리는 얘도 마찬가지로 m 대 n이라는 소리 아니겠냐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니네가 생각할 수 있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요 점의 좌표를 x라고 놓는다라면 니네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겠지. x 빼기 x1 대 x2 빼기 x가 결과론적으로 m 대 n이다라는 의미 맞잖아. 그래서 우리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는 의미로 한번 받아들여 준다라면 얘는 결국 mx2 마이너스 mx는 nx 마이너스 nx1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m 플러스 nx는 mx2 마이너스 플러스 nx1이다라고 쓸 수 있어서 결국 나오는 점의 좌표 x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다라는 공식이 탄생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의 좌표가 결과론적으로 얘가 돼버릴 테니까 이 점의 결국 x점의 좌표가 결국은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 아니겠냐라고 니네가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한다라면 얘도 마찬가지겠지. 이쪽으로 내려버리면 얘가 y1일 테고 니네가 구하고 싶었던 이 점의 좌표를 y라고 잡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준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y2야. 결과론적으로 다 수선의 발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얘가 m 대 n이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m 대 n이다라는 사실을 니네가 알 수 있는 거고 똑같이 이것 빼기 이거랑 이것 빼기 이게 m 대 n이다라고 놓는다라면 당연히 이 점의 y좌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이라는 공식이 탄생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면 돼. 그래서 이 내분점은 특히 뭐 이런 식으로 니네한테 뭐 A, B 대 뭐 B, C가 뭐 3대 2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는 것도 니네가 많이 쓰긴 하겠지만 실제로 근데 이렇게 어떤 내분점의 의미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결국은 이거야.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그냥 A, B를 3K라고 놓고 B, C를 2K라고 놓고 문제에 대한 비율 관계만 니네가 생각해주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이런 문제보다는 결국 A, B 대 B, C가 뭐 3대 2라고 하면 항상 뭔가의 닮은 느낌으로 가주는 게 좋다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여기가 뭐 3대 2다라고 하면 항상 수선의 발을 뭔가 이렇게 무조건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 보는 거.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 보는 게 니네가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서 뭐 얘가 3대 2라고 나오면 얘도 3대 2구나. 뭐 얘도 3대 2구나라고 해가지고 뭔가의 문제를 접근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란 말이야. 물론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면 구하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했지? 자, 외분점이라는 의미는 지금 교육과정에서 사라지긴 했지만 왜 사라졌냐면 외분점을 사용하지 않고 내분점으로 다 풀 수 있어서 그렇긴 해.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 점을 만약 니네한테 m 대 n으로 외분하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이 안쪽 말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m 대 n으로 외분하라는 소리거든. m 대 n으로 외분하.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라는 게 그냥 외분점의 의미야. 그런데 얘들아, 이거를 우리가 왜 공식으로 안 배우냐면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잘 봐. 얘를 뭐 여기서 외분점의 내용이 안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외분점을 공식으로 그냥 안 쓰는 것 뿐이거든. 근데 왜 안 쓸 수 있냐면 얘가 m 대 n이라는 건 결국 얘가 m-n일 거 아니냐고, 그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점과 이 점을 m-n 대 n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근데 굳이 뭐 우리가 외분점 공식도 하나 정도 외워놓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만약 어떤 두 점을 m 대 n으로 외분한다고 하잖아. 자, 일단 외분에 대한 의미도 잠깐만 받아들이면 얘들아, 니네가 먼저 머릿속에 기억해줘야 되는 게 어떤 직선이 있거든. 내분과 외분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면 그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A, B라는 점을 내분한다 또는 외분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 내분이라는 건 이 점과 이 두 직선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내분점과 외분점은 반드시 이 직선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내분점은 어디에서만 존재해야 되냐면 당연히 A와 B 사이에 여기에서만 존재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니네한테 만약에 m 대 n으로 내분하라고 했을 때 만약에 m이 n보다 크다라면 당연히 누구랑 더 가까이 있겠어? 누구랑 더 가까이 있겠니 얘들아? n이 더 작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b랑 더 가까이 있겠지. 똑같은 의미야. 자, 봐봐. 만약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라고 한번 해볼게. 자, 외분하라고 하면 얘들아,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m이 n보다 더 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 외분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얘들아, 일단 외분점이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야. 일단 첫 번째로 분명히 두 점의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 내분점과 외분점은 분명히 그 직선 위에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은 어쨌든 간에 기울기는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했지?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랑 이 점과 내분점의 기울기랑 이 점과 뭐 외분점의 기울기랑 내분점과 외분점의 기울기는 다 일정할 수밖에 없어. 한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얘들아, 얘가 만약에 m 대 n으로 외분했을 땐 이 외분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작은 놈 가까이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a, b가 있다라면 m이 더 큰 상황이면 이렇게 m 대 n이겠지. m 대 n.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작은 놈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외워주면 돼. 작은 놈이랑 거리가 가깝다. 무슨 말인지 했지? 만약 여기서 m 대 m이 만약에 m보다 작은 상황이라면, 그지? 얘를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라고 하면 이렇게 돼버린다. m 대 n, 그지? m 대 n 무슨 말인지 하지? 그러니까 작은 놈에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거 정도는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이 외분점 구하는 공식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라서 식만 쓰겠습니다. 뭐 굳이 내가 다. 자, 한번 해본다라면 니네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야. 자, 내가 지금 니네한테 야,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m 대 n으로 외분하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한다라면 니네가 충분히 공식 만들어낼 수 있겠지. 왜냐면 일로 내려버리면 여기가 x인 거고, 내가 좀 전에 말했듯이 여기가 x1 얘랑 얘였니? 자, 여기가 x2 여기가 x1 그리고 여기가 x인 거잖아. 그럼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얘를 m 대 n이 돼버릴 거 아니야? 왜냐하면 평행하니까. 항상 수선의 발에 의해서 평행해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린 뭐라고 쓸 수 있겠니? x 빼기 x1 대 x 빼기 x2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m 대 n이 돼버린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했습니까? 이걸 니네가 깔끔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나올지 내가 결과만 쓰겠습니다. 이거를 니네가 쭉 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m-n분의 mx2-nx1이라는 결과가 탄생될 겁니다. 이해했지? 그냥 내분점, 외분점의 공식 차이는 딱 하나야. 여기가 플러스면 내분점, 마이너스면 외분점.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줘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해했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그냥 뭐 외워놓자 이런 거지. 그치? 그럼 또 내분점, 외분점에서 시험 문제 또 같이 잘 병행되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일단 아까 전이랑은 좀 다른 내용인데, 아까 전에 내가 이거의 중심을 뚫고 지나가는 이 선을 우린 중선이라고 한다고 했으면,
이번엔 얘들아 요 각과 요 각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선 우리는 내각 이등분선이라고 합니다. 내각 이등분선이라는 의미랑 중선의 의미는 분명히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했지? 중선은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변을 반으로 쪼개버리는 걸 우리는 중선이라고 하는 거고, 이 내각 이등분선은 이거의 각을 반으로 쪼개주는 걸 우리는 내각 이등분선이라고 해요. 내각 이등분의 성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지? 결국 A 대 B는 항상 여기도 AK 대 BK.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 대 B는 A 대 B다라는 걸 우린 바로 내각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많이 주냐? 이 점의 좌표를 만약에 뭐 1,5, 뭐 마이너스 2,3, 뭐 7,8이라고 준다라면 니네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해보세요. 내각 이등분선의 점의 좌표를 구해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할 수 있겠지? 점과 점 사이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이거 대 이거는 A 대 B니까 우리는 이 점과 이 점의 내분점의 좌표가 탄생될 거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달라는 거. 이해하고 있는 내용 맞지? 이게 어쨌든 간에 내분점, 외분점이랑 상당히 같이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라서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그 다음 우리 또 니네가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복습하고 들어가면 외각 이등분선이라는 말 혹시 기억나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데 자 외각 이등분선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 나이키 뭐야? 그렇지. 자 우리가 요 삼각형의 외각이 얘잖아. 그지? 우린 요 안에 있는 삼각형 안에 있는 애를 내각, 바깥에 있는 애를 외각이라고 합니다. 외각을 반으로 쪼개면 얘들아 이 외각을 반으로 쪼개면 이렇게 돼버릴 테고 요 선을 우리는 바로 외각 이등분선이라고 말할 거야. 외각 이등분선. 외각을 반으로 쪼갰다라고 해서 우리는 외각 이등분선. 그러니까 요 내가 이렇게 그리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삼각형의 요 외각의 이등분선을 우리는 바로 외각 이등분선이라고 하는데 얘는 공식이 뭐냐면 A 대 B는 C 대 D다라는 공식. A 대 B는 C 대 D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외분점 공식에서 많이 써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라는 공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얘는 A 대 B는 C 대 D다라고 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C 대 D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쓸 때도 많이 쓰인다는 거. 무슨 말인지 했지? 그래서 요거까지 니네가 공식을 좀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외각 이동의 공식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라는 거 공식까지. 알겠습니까? 니네가 까먹었을까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분점에 의해서 무게중심이라는 게 탄생되는데 자, 이것도 일단 증명을 빨리 먼저 간단하게 하면 얘들아 일단 왜 우리가 아까 전에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라고도 내가 아까 전에 설명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무게중심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피고 넘어가면 얘들아 우리가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는 거 우린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한다고. 무게중심이 뭐냐면 중선의 교점이었어.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무게중심의 이 점의 좌표를 내가 x1, y1 이 점의 좌표를 내가 x2, y2 이 점의 좌표를 만약 x3, y3라고 한다라면 우리 당연히 요 점의 좌표는 구할 수 있겠지. 왜냐면 얘들아 얘랑 내각 뭐라니까 중점이잖아. 그치? 중점 1대1 내분점이긴 하지만 얘들아 우리 중점 좌표는 중학교 때부터 배우고 있었던 내용이지. 그치? 그래서 이 점의 좌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게중심하면 항상 니네가 떠올리는 게 당연히 몇 대 몇? 2대 1이라는 건 가장 기본 베이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무게중심이라고 했을 때라 이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점과 이 점의 2대1 내분점 아닙니까? 2대1 내분점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들아 이 점과 이 점의 2등분 2대1 내분점이니까 우리는 공식에 의해서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이거니까 x2 더하기 x3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플러스 x1이라고 써줄 수 있는 거고 콤마 마찬가지로 얘들아 y좌표도 마찬가지로 2 더하기 1분의 앞에 거랑 뒤에 거랑 y2 더하기 y3 콤마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결국 y1이라고 해서 우리는 결국 무게중심 좌표는 세 점의 평균과 같다라고 외워버리잖아. 그래서 결국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주고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이 세 개의 점의 평균과 같다라고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이해했지? 그리고 뭐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이 무게중심에서 항상 또 같이 잘 튀어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자, 내가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시 길어서. 자, 그냥 외워버려. 자,
궁금하면 집에 가서 니네가 증명해봐.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얘를 m 대 n으로 만들고 얘를 만약에 m 대 n으로 똑같이 만들고 얘도 똑같이 m 대 n으로 만들잖아. 그리고 나서 어떤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잖아. 그럼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항상 얘랑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어? 왜 그런지는 니네가 이 내분점을 다 구해봐. 알겠어? 이 내분점, 얘랑 내분점 구할 줄 알고 증명하는 방법이 원래 이렇게 증명해. 얘랑 내분점 좌표 구해놓고 얘랑 우리가 m 대 n의 내분점 좌표 다 구해놓은 다음에 요점 더하기 요점 더하기 요점의 평균을 딱 구하잖아? 그럼 결국 항상 얘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걸 내가 귀찮아서 증명은 안 할 건데 외워놓으십시오. 알겠지? 외워놔야 돼. 항상 얘를 똑같이 m 대 n, m 대 n, m 대 n으로 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원래 있던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항상 일치한다라고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무게중심에서, 이 무게중심은 할 말이 좀 많은데, 자, 또 무게중심에서 일단 니네한테 얘들아, 무게중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개가 있어. 일단 첫 번째로 무게중심을 이렇게 많이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에서 니네한테 이렇게 말해. 삼각형 ABC의 내부의 점 P에 의해 뭐 PAB의 넓이랑 PAC의 넓이랑 뭐 PBC의 넓이가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 아, 이 P는 무게중심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니네가 알아야 돼. 이것도 얘들아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야 원래. 잘 봐. 니네 원래 중학교 때 무게중심 딱 봤을 때 얘들아 얘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면 항상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은 거 알고 있지? 원래 중학교 때 배우는 거지기지? 그래서 항상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같아. 그래서 결국 그 점은 항상 P가 결국 무게중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삼각형 내부에 P점에 의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다 같다라면 아, 그 점은 결국 무게중심이구나 이렇게. 두 번째 또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좀 전에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도 좀 잘 나오긴 하는데 이런 거. 니네한테 만약에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이 최소일 때라는 말이 나오잖아? 이거도 아, P는 무게중심이구나 라고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니네한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최소값은 항상 무게중심과 같아. 이것도 왜 그런지 빨리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요거는 좀 알아놓는 게 좋아.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내가 이 점의 좌표를 만약에 또 x1, y1 이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써있네. 자, 요 점의 좌표를 내가 x3, y3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지금 뭐 구하려고 한다고 얘들아? 어떤 P라는 점의 좌표가 있는데 그 P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그냥 A, B라고 한번 해볼게. P라는 점의 좌표. 근데 내가 지금 방금 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최소값을 찾아달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최소값을 찾아달라고 하면 니네가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x1-a의 제곱 더하기 y1 더하기 y1-b의 제곱 더하기 x2-a의 제곱 더하기 y2-b의 제곱 더하기 x3-a의 제곱 더하기 y3-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내가 니네한테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의 최소일 때 P의 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잘 나온다고. 또는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럼 지금 나는 이게 뭐냐면 이거 제곱이 이거지기지? 이거 제곱이 이거고 이거 제곱이 이거야. 근데 나는 이때 A, B의 값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그럼 잘 봐봐. 얘를 쫙 전개할 건데 쫙 전개하면 일단 A 제곱이 몇 개 있어 얘들아? 3A 제곱으로 시작하겠지. 자, 요거 보아. 얘랑 얘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에 그지? 마이너스 2에 뭐가 되니 얘들아? x1 플러스 y x2 플러스 x3 맞습니까? 그 다음 a 플러스 그 다음에 x1의 제곱 플러스 뭐 x2의 제곱 플러스 x3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여기까지? 지금 나 노란색만 전개 때려준 거야. 됐지 여기까지?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뭐 3b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나올 건데 내가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내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면 니네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니네 얘가 a에 관한 2차 함수잖아. a에 관한 2차 함수. 얘가 언제 최소를 갖냐면 결국 축방에서 최소를 갖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니? 얘가 결국 축방에서 최소를 가질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거의 축방을 한번 생각해보면 A는 얘가 언제 축방을 갖나 봐봐. 언제야? 2A분의니까 6분의 마이너스 X1 플러스 2에 X1 플러스 Y1 플러스 X2 플러스 X3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약분되면서 결국 뭐가 나오니 얘들아?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나와버릴 거라는 거 내가 말하는 거. 결국 A가 이거일 때 얘는 최소를 가질 거라는 거 내가 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값의 최소일 때를 물어보잖아? 그럼 항상 그 점이 무게중심과 같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 좀 해놨으면 좋겠어. 이런 문제가 어디서도 나오냐면 이런 것도 나와. 잘 봐. 자, 만약 니네한테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볼 때도 있어. 이때 P도 무슨 점이냐면 얘들아 A, B의 중점 좌표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2개였으니까 얘만 그냥 하나 없어진 상태고 얘가 그냥 뭐가 됐겠어 얘들아? 2가 돼버리지 않았겠니?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 해버리면 결국 이때 A의 값은 얼마 나오겠어 얘들아? 마이너스 2A분의 B 2에 X1 더하기 X2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니? 그래서 뭐가 나오니? 또 평균이 나와버리지, 그지? 결국 중점좌표 나와버리잖아. 자, 이걸 또 응용하면 이렇게도 낼 수 있어. 잘 봐. 어떤 4개의 점을 주고 어떤 사각형에서 잘 들어. 어떤 사각형에서 어떤 P라는 점에 의해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하잖아, 얘들아.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하잖아. 결국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의 평균을 구하면 돼. 똑같은 내용이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얘가 하나만 더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4였을 테고, 그지? 여기가 하나만 더 플러스 X4 아니었겠니? 똑같다고 내가 말하는 거. 그래서 얘도 풀어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P가 뭐가 되냐면 4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 콤마 4분의 이렇게 돼버릴 거라는 거 내가 말하는 거. 그래서 항상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는 이 점들의 평균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했니? 근데 그 점들의 평균이 아까 무게중심과 같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니네가 이걸 보고 나서 이걸 맨날 이렇게 전개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아, 딱 보자마자 P는 무게중심이네 라고 니네가 바로 생각해 줘야 된다. 내 말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무게중심에서 또 니네가 생각해 볼 게 중선이랑 결국은 또 이제 세 번째 이제 맨 마지막 결국 이게 결국 중선이랑도 항상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무게중심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결국 중선이야, 얘들아. 예, 우리가 꼭 니네가 또 머릿속에 생각해줘야 되는 게 얘들아. 이렇게 딱 있으면 이게 딱 여기가 뭐 무게중심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린 항상 중선 정리를 생각해줘야 된다고. 내가 무슨 말인지 하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4다, 뭐 여기가 5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게중심을 뚫고 지나갔잖아? 근데 뭐 여기 길이가 뭐 4, 5, 6 이렇게 딱 나오잖아. 얘를 든다라면 니네한테. 그럼 니네는 무조건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왜? 파푸스의 중선 정리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했지? 중선과 무게중심은 뗄래야 뗄 수 없어. 항상 중선과 무게중심은 항상 같이 다닌다라고 생각 좀 해줘.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니네 외심과 내심도 잠깐 한번 살펴보자. 중선 내용에서 또 중선이랑 은근히 연관성이 되게 많은 게 외심도 은근히 연관성이 되게 많아. 왜 그러면 잘 봐봐. 니네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우리 외심 기억납니까? 외심. 외심이라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가 만약 외심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은 걸 우리는 바로 외심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자, 근데 외심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해봐. 얘는 무조건 무슨 삼각형일 수밖에 없어.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뚝 떨어뜨리잖아. 그럼 항상 얘도 중선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도 항상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랑 같다라는 것도 은근히 자주 쓰이는 거고. 그럼 내심은 또 언제 많이 쓰냐면 얘들아, 내심의 특징은 또 뭐냐면 얘들아, 니네 내심이랑은 또 원이 이렇게 안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걸 우리 내심이라고 하잖아. 그치? 내심은 또 어디서 많이 쓰이냐? 내분점, 외분점에서 은근히 잘 나오는데 잘 봐. 내심의 특징이 뭐냐면 얘가 내심이잖아. 내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항상 같아. 왜? 둘 다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싹둑 자르면 항상 이 길이가 같을 이 각과 이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어. 이해했어? 그래서 얘를 쭉 연결시켜 버리면 결국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했습니까? 이게 내심에서 잘 나오는 내용. 이해했니? 내가 하는 말? 그러니까 요런 거 정도까지도 항상 같이 연관을 둬서 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점과 점에 관련된 문제는 한 이 정도? 요거만 내가 지금 증명해준 요 내용들만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하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릴 겁니다. 요 내용들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라고 니네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점과 직선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야, 점과 직선에서도 이게 관련된 문제가 저기 대칭이동까지 쭉 이어서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 니네 이 점과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솔직히 거리거든. 거리. 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물론 이게 이제 뭐 대칭이동, 뭐 평행이동에 대칭이동에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나올 텐데 이건 뭐 조금 뒤에 가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같이 좀 설명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니네 어떤 직선이 있고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거 공식을 지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니네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i 플러스 c는 0이라고 준다라면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건 얘들아,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건 항상 최단거리를 말한다는 건 당연히 기본이겠지. 니네한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졸라 많겠지. 원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우리는 당연히 최단거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그래서 일단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알고 있냐, 재민아? 뭐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뭐 많이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외워줘야 되는 내용이야, 얘들아.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얘들아,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니네가 좀 기억해줘야 돼. 일단 첫 번째로 얘들아, 이 공식이 니네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이야. 만약 저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구하는 공식을 까먹었다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만약 까먹었다라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지 봐봐. 니네 일단 내가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요 길이. 요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내야 돼.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면 얘들아, 요 직선과 요 직선은 항상 수직관계겠지. 왜? 우리는 항상 최단거리를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니네 이거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냐로 물어보면 얘들아, 이거의 기울기 얼마 얘들아? 마이너스 b분의 a인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건 뭐 공식 안 외워도 넘겨서 풀면 되는 거지. 그지? 공식 외울 사람 외우는데 솔직히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 그냥 뭐 니네가 뭐 기울기 구하는데 넘기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이게 기울기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니네가 무슨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얘들아? 분홍 색깔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겠지. 얼마 얘들아? a분의 b다라는 사실. 왜냐면 얘들아, 수직일 때는 항상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이것도 왜 그런지 알고 있냐 근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왜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냐라고 물어보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거의 기울기를 y는 그냥 mx라고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수직인 관계에서 뭐 여기를 내가 y는 뭐 m'x라고 한번 해볼까? m'x. 그리고 만약에 서로 수직이라고 한번 봐볼게. 서로 수직이라고. 그럼 니네 여기서 내가 그냥 임의로 그냥 뭐 이렇게 임의로 제일 편한 거 그냥 x는 1 한번 내려볼까? x는 1. 그럼 니네 이제 요점의 좌표 구할 수 있겠네. 요점의 좌표 얼마 나오니? 1,m인 거 맞습니까? 요점의 좌표 얼마 나오니 얘들아? 1,m'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구할 수 있겠네. 루트 얼마 얘들아?
m제곱 플러스 1 맞습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구할 수 있겠네. 루트에 뭐야 얘들아? 1 플러스 m 프라임의 제곱 맞습니까? 그 다음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구할 수 있겠네. 뭐야? m 마이너스 m 프라임 맞니? 근데 항상 얘랑 90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겠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써버리면 m제곱 플러스 1 플러스 m 프라임 제곱 플러스 1이 결국 m제곱 마이너스 2m m 프라임 플러스 m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니? 얘랑 사라지고 얘랑 사라져버리네. 그래서 mm 프라임이 얼마입니까? 얘들아 무조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두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건 항상 두 기울계곱이 항상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정도 니네가 기억하고 있어야지. 고등학교 1학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좀 기억해놓고 왜 그런지도 그냥 한번 증명은 쭉 해줬고 솔직히 뭐 이건 몰라도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 난 이제 이 분홍색의 직선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구할 수 있지. 왜?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의 좌표 아니까. 그래서 우리 얘를 y는 a분의 b의 x-x1 플러스 y1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얘랑 연립방정식 풀어버리면 우리 교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거의 교점을 니네가 만약에 찾아냈다라면 우리는 결국 여기에 거리를 구할 수 있겠지. 복잡하지? 이걸 맨날 이렇게 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외우라는 거야. 니네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유도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원래 유도해. 그래서 내가 얘랑 원래 교점 찾아주고 교점이랑 얘랑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있으면 딱 요렇게 나와. 그게 너무 개 더러우니까 니네는 이거를 이렇게 기억해 놓자라고. 이해했니? 그리고 이게 근데 내가 지금 이 내용을 왜 설명했냐면 이 내용도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저 뒤에 가서 니네가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온다고. 어떤 점을 어떤 직선에 의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럼 그땐 방식이 이거밖에 없어. 그럼 니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 교점 찾아낼 거지? 그리고 나면 얘들아 얘를 일로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어떨 수밖에 없겠어 얘들아?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럼 결국 얘랑 중점 좌표가 얘인 거잖아. 근데 우리 벌써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점의 좌표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지. 이게 저 뒤에 가서 나오는 내용이야.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점을 대칭 이동시킬 때 쓰는 방법이긴 해. 그러니까 어차피 이 방법도 니네가 기억해놔야 되고 근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맨날 이렇게 풀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는 공식화 시켜서 외워놓자는 거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니네가 반드시 머릿속에 좀 기억 좀 해놓으십시오. 알겠지? 그 다음 뭐 점과 직선은 요 정도? 솔직히 점과 직선은 뭐 나올 만한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밖에 없어. 그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올 거고 마지막 이제 직선과 직선인데 이것도 뭐 할 말이 많지. 그지? 일단 먼저 직선과 직선에 관련된 문제에서 일단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내용은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걸 여기서 완벽하게 이해하면 뒤에 가서 원만 가서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직선은 결국 뭐 수직관계일 때, 뭐 평행관계일 때, 그 다음에 뭐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런 관계. 가끔 이런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 두 직선이 한 점 이상에서 만난다. 그럼 무조건 두 직선은 완전 똑같다는 소리야. 원래 만날 수 있는 게 수직이거나 아니면 평행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제 뭐 둘이 같다. 그지? 두 직선이 일치까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그래서 두 직선은 아무리 많이 만나봐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만나봐야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일어날 수 있는 교점의 최대값은 무조건 원래 1입니다. 알겠지? 이해했습니까? 어떠한 직선을 그리든 간에 니네가 두 다른 직선을 그리잖아?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은 하나밖에 못 나와. 절대 두 개 이상 나올 수 없게 그려질 거야. 근데 두 교점의 개수가 한 개 이상이다 이런 말은 그냥 일치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쨌든 이 내용도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뭐 세 번째로는 두 직선의 거리까지. 자, 거리 내용은 지금 여기서도 나오고 지금 여기서도 세 번까지 계속해서 튀어나옵니다. 일단 먼저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관련된 문제 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니네한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애랑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은 어떤 두 직선을 주고 이 두 직선에 어떤 두 직선은 반드시 뭐가 생긴다 얘들아? 평행하지 않은 이상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내가 방금 설명했잖아. 그치? 그럼 두 직선에서 만나는 어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진짜 수백, 수천, 수억 가지겠지.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을 교점은 하나겠지만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겠어? 수백, 수천, 수억 가지. 뭐 그러니까 무한대겠지, 무한대. 얼마나 많은 직선들이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직선들이 나올 수 있겠어, 그지?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수백, 수천 가지야.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분홍 색깔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있나? 이거지. ax 플러스 bi 플러스 c 플러스 k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다 라고 풀어주는 거. 얘들아, 이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얘네 둘을 연립하세요라는 말이야, 얘들아. 그냥 연립만 하면 끝나는 거야. 얘들아, 이 방정식과 이 직선과 이 방정식의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하라는 소리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직선의 방정식들이라는 거. 얘들아, 이거를 좀 멋있게 쓴 거 알겠어? 연립 방정식을 푸세요를 좀 멋있게 쓴 게 이거야. 선생님, 근데 여기다가만 K, 선생님, 여기다가 K가 붙어야 되고, 여기다 K부터, 어디다 K부터, 상관없어. 니네 이런 느낌이잖아. 예를 들어서 니네, X 플러스 뭐 2Y는 5다라는 방정식과, 뭐 2X 마이너스 뭐 Y는 7이라고 했을 때, 솔직히 어디에다 뭘 곱하는지 니네 마음 아닙니까? 이해했지? 여기서 뭐 X를 맞추고 싶으면 여기다 2를 곱할 거고, Y를 맞추고 싶으면 여기다 2를 곱할 거고, 여기다가 솔직히 꼭 2를 곱할 필요는 없잖아.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다가도 니네가 뭐 꼭 2를 곱할 필요 없잖아. 마이너스 2를 곱해. 니네 마음대로 곱해서 연립방식 풀 수 있는 거잖아. 자, 무슨 말이야? 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니네 중학교 2학년 때로 잠깐 돌아가 보면 우리가 중2 때 내용에서 이 연립방정식을 푸세요라고 하면 항상 니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 뭘 소거시켰잖아. 근데 니네가 그 소거시키는 게 무슨 의미야? 그냥 내가 아니라 이 두 식을 그냥 연립하잖아? 그냥 내가 아무 의미 없이 한번 더 해볼게. 얘네들 더하면 뭐 나오냐면 얘들아 3x 마이너스 y는 12 나오지. 플러스 y는 12 나오지. 요 선도, 요 방정식도 이 분홍색 중에 하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얘들아, 얘랑 얘가 흰색이라면,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라면 니네 그냥 얘네들이 더해서 뭔가 식 나오잖아? 연립방정식 푼 거야, 니네. 이게 연립방정식을 풀었다는 의미야. 이게 이 분홍색 중에 한 개인 거야. 지금 니네가 얘네들이 연립방정식 풀라고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풀라면 어떻게 하냐면 니네가 100% 이렇게 풀겠지. 뭐 밑에다가 뭐 2 곱, 위에다 뭐 2 곱해서 2, 4, 10 썼다 쳐보자.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그 다음 니네가 이 두 식을 더하겠지. 빼겠지. 그러면 5y는 뭐 3 나와서 y는 5분의 3이 나왔잖아. 그럼 니네가 어렸을 땐 이 y는 5분의 3 나오면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요 새끼의 y좌표가 5분의 3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데 원래 그 의미가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 니네가 얘네들이 연립방식 풀었잖아. 근데 y는 5분의 3이 나왔잖아. 이 y는 5분의 3이라는 건 이 분홍색 중에 한 개인데 어떤 분홍색이겠어? 요 분홍색이었겠지. 이게 y는 5분의 3이었던 거야, 얘들아. 니네가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이 y는 5분의 3이라는 거는 원래 직선이야. 근데 니네는 그걸 좌표로 표현했던 것뿐이야. y는 5분의 3인 거야. 그럼 니네가 여기서 만약에 x는 풀었는데 뭐 x는 그냥 예를 들어 1이 나왔다 치잖아? 그럼 이 x는 1도 뭔지 알아? 얘네들이 연립방정식 풀어서 x는 1이 뭐냐면 이 식인 거야. 이게 x는 1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 점의 좌표가 1,5분의 3이구나라는 걸 니네가 알아낼 수 있었던 거야. 얘가 y는 5분의 3이고 얘가 x는 1이니까 당연히 이 점의 좌표는 1,5분의 3이겠지라고 니네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니네가 기계적으로 풀었던 이 y는 5분의 3, x는 1이라고 나오면 그냥 니네가 기계적으로 여기가 1,5분의 3이구나 라고 찾아냈는데 그게 원래 정확한 표현은 뭐였냐면 니네가 답이 y는 5분의 3, x는 1 나오잖아? 이게 y는 5분의 3가 이게 x는 1이구나.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얘랑 교점의 좌표니까 1,5분의 3이구나 라는 의미였다고 원래.
근데 그걸 다 생략하고 그냥 풀었던 것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얘랑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떠한 하나의 직선일 거다라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연립방정식을 풀었다는 의미입니다. K를 부착하는 건 아무데나 부착해도 돼. 솔직히 이걸 꼭 플러스 K라고 쓸 필요도 없어. 마이너스 K라고 써도 되는 거야. 니네 마음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보통 모든 문제집에서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냥 우리도 그냥 여기다 그냥 K를 붙이는 거지. 이런 느낌이잖아, 니네. 얘들아, 우리 절대값 X라고 하면 맨날 X는 0 이상일 때 X고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라고 쓰잖아, 그냥. 근데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 알고, 아이고, 미친놈.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는 거 알고 있지, 그지? 이거 똑같은 의미잖아. 모든 문제집에 맨날 이렇게 쓰니까 니네가 뭐 꼭 이거여야만 하는 줄 아는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연립방정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 알겠어? 그래서 이 두 식의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이 선과 이 선의 교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직선이구나라고 해놓고 문제가 이렇게 나와. 문제는 이거겠지. 예를 든다면 이거야.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만 해보면 뭐 x-y 플러스 1은 0과 2x 마이너스 플러스 2 뭐 y 플러스 5는 0에. 근데 가끔 니네가 졸라 중2처럼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잘 들어봐.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제발 이렇게 풀지 마. 교점을 지나고 뭐 1,0을 지나는 1,0 안 지나지? 1,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하잖아? 존나 멍청하게 이 새끼 둘이 연립방식 존나 풀어서 이 교점 막 졸라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점이라 이 교점에 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다고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랑 교점을 지나고 라는 말에서 벌써 우리는 뭐를 써야 되냐면 교점을 찾으라는 게 아니야. 이 교점을 지난다고 그러면 x-y 플러스 1 플러스 k에, 솔직히 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난 여기다 k 붙일 것 같아. 아무래도 이쪽이 더 작을 테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이구나 이렇게 쓴 다음에 이게 답인 거거든? 근데 얘가 뭘 지난대? 1,0을 지나는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1,0을 대입 딱 때려주면 바로 k값 나와서 그게 답인 거겠지. 이게 정상인 거라고. 중2 학생들한테 풀으라고 하면 야, 이 두 교점을 지나고 이걸 지나는 직선의 방식 거라면 얘네들이 졸라 해서 얘네들이 교점 찾겠지. 교점 찾은 다음 또 기울기 구하고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하겠지. 그게 아니야.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이거 꼭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는 거는 결국 이거랑 이거의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게 연립방정식을 푼다. 이 말과 이 말은 동의어야 돼. 이거. 얘랑 완전 똑같은 말이야. 이게 이제 니네가 너무 많이 해서 그냥 아름다운 표현인 거고, 이게 그냥 계산할 땐 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얘랑 그냥 완전 똑같은 말. 그래서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만 구해주면 끝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직선의 수직관계, 뭐 평행관계 이런 것도 나왔을 때 여기서 이걸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얘들아? 일단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려면 당연히 얘들아 이거의 기울기 얼마 얘들아? 이거 위에 거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b분의 a 맞지? 아래 건 얘들아 기울기 얼마 얘들아?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맞습니까?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뭐 나오면 마이너스 1일 때 우린 수직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럼 얘를 풀어주니까 얘는 뿔뿔로 바뀔 테고 a의 a 프라임이 마이너스 b의 b 프라임이다 라고 써도 상관없습니까?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근데 이거를 아마 문제집에서는 보통 이렇게 안 써놨을 거야. 뭐 이렇게 써놨네. 는 0이다 이렇게. 똑같은 말인 거야. 근데 이거 굳이 이렇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니네 이거 뭐 수직관계일 때 굳이 막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곱하기 이거랑 뭐 더했을 때 0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뭐 외우는 거 좋은 사람 외워도 되고 굳이 안 외워도 되지. 기울기 구하고 기울기 구하면 되지. 또 마찬가지다. 얘네들이 평행하대. 평행하다는 건 당연히 뭐야? 마이너스 b분의 a랑 뭐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같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해했지? 이게 평행한 거잖아. 왜? 기울기가 같은 거니까 지금. 그러면 얘네들이 평행하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거를 또 쓰면 뭐 A 그냥 이거를 우리는 뭐 B분의 A랑 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보통 문제집에 이렇게 쓰듯이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같다 이렇게 써놓지 그지? 왜냐면 여기 뿔뿔이가 똑같고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곱하기 이거랑 똑같잖아. 모양을 이렇게 아름답게 써놓은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얘들아? 이거랑 똑같은 말인 거 알지? 왜? 분수에서 대각선끼리 보면서 같은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가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 평행하구나. 근데 이거분의 이거까지 같아? 그럼 이 두 직선은 완전히 일치해버리는구나. 그래서 평행하려면 얘네 둘은 달라야 된다는 것도 너무 당연하네. 이거 근데 중학교 때 다 했던 내용.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 뭐 됐지? 여기까지만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주면 뭐 될 것 같아. 한 점에서 만나고 일치한 다 설명했던 내용인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두 직선의 두 직선의 이제 그 거리 두 직선의 거리로 한번 가보자. 얘들아 일단 첫 번째로 얘들아 니네한테 이렇게 주고서 두 직선의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두 직선의 거리를 물어보려면 무조건 평행해야 한다라는 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알겠지? 두 직선의 거리가 얼마다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 아 평행하다는 소리구나. 두 직선이 평행하면 아 두 직선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할 때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직선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얘의 거리는 뭐를 이용해서 풀 거냐면 이거를 이용해서 풀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 이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면 당연히 무조건 최단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거리를 구하라는 건. 여기 거리 물어보는 거야. 최단거리 맞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맞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요. 니네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해했지? 그럼 이 점은 뭘로 잡냐? 근데 상관없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해도 상관없잖아.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라고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y는 그냥 기본적으로 3x-1과 y는 3x 플러스 5랑의 거리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 위에 있는 임의의 점 한 점을 그냥 따라. 뭐 따겠냐? 0,-1 따겠지, 그지? 뭐 100 좋아한다고 여기다 미친놈처럼 300, 뭐 299에 그걸 구하진 않을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그지? 얘랑 거리 구하면 끝난다고. 얘 아까 전에 거리 구하는 것이 분명히 3x-y 플러스 5는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주는 게 결국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게 끝이야. 끝! 자, 한번 쭉 내가 빠뜨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만 잠깐 책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봐봐. 자, 일단 아까 전에 말했던 파푸스의 중선정리. 내가 점과 점에서 아까 전에 설명을 하고 넘어왔지. 파푸스의 중선정리는 특히 온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아주 사랑합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매년 출제되고 있으니까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공식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과 같다. 그리고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중선정리랑 무게중심은 항상 잊지 마라. 그리고 중선정리에서 또 평행사변형이랑도 되게 잘 나온다라는 거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 주고 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튀어나왔다라는 거 뭐 당연히 알 거고 뭐 원점이랑 뭐 거리 구하는 거 알고 내분점 구하는 공식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는 외분점 구하는 공식 정도도 하나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M과 N이 있을 때 M과 N이 이렇게 있을 때는 만약에 A랑 B가 있으면 무조건 B에 더 가까이 있는 점이다라는 거 정도까지도 니네가 기억해줘야 되고 반드시 내분점과 외분점은 모두 다 한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분점과 외분점이 바깥에서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 알겠지? 한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꼭 좀 기억해주고 무게중심에 대해서도 내가 아까 전에 많이 설명했지. 무게중심이 나올 수 있는 거에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삼각형과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의 넓이가 같아라는 것도 무게중심을 의미하는 거겠지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모두 다 최소값이 나오는 것도 무게중심을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내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 그 밑에 뭐 직선의 방정식 구한 이건 뭐 내가 설명을 안 하긴 했는데 이거 뭐 내가 진짜 설명하는 게 부끄럽지? 자,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배워온 거지.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에 잡혀 알면 두두둑 풀 수 있는 거. 두 점 알면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 뭐 요거도 뭐 외워놓으면 좀 편하긴 해.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봐봐. 이렇게 있을 때
뭐 기억해 놓으면 좀 편하긴 합니다. 얘들아 니네한테 이 직선의 방식 구하래. 얘가 3이고 여기가 2래. 그럼 이 직선의 방식 구하라 그럼 바로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라는 거를 좀 기억해 놓으면 좀 간편하긴 합니다. 그냥 공식. 왜 그러냐? 너무 당연해 얘들아. 얘가 3,0을 지나가니까 여기 3 집어넣으면 여기 0 나오니까 무조건 0 나올 테니까 1 나오겠지. 3분의 3이니까. 0, 여기가 0이면 여기 당연히 2 집어넣으면 1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이다 라는 것도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오히려 거꾸로 요 식을 주어지고 니네가 이거 보자마자 뭐 x절편, y절편 바로 니네가 찾아낼 수 있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 뭐. 그냥 팁이지. 뭐 굳이.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당연히 기울기가 같지 않으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납니다. 두 직선이 기울기가 같지 않으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 알겠지? 평행하다라는 게 어떤 경우 일치한다. 다 외워놓기로 했고 왜 수직일 때 m 곱하기 m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인지도 내가 아까 전에 증명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니네가 기억해주고 너무너무 중요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니네 좀 이 바로 다음 달이 원방이야. 원방에서 또 나와. 어떤 두 원이 있는데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그래서 기억해놔야 되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도 외워놓으라고 내가 니네한테 말했고 안 외우면 개 더럽게 풀어야 된다고 아까 말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외울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풀이도 니네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뒤에 가서 대칭 이동에 관련돼서 어차피 튀어나오는 공식인 거고. 그 다음 뭐야 끝이야? 그 다음 왼쪽에도 뭐 잠깐 보면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도 여기 나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뭘 이용하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 평행하다라는 건 이 위에 있는 아무 한 점 따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주면 된다라는 설명 됐고 여기도 나와 이것도 나와 있지 아까 내가 항상 무게중심에서 m 대 n이면 이 은근히 잘 나온다 학교 시험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잘 나오더라. 외우는 사람들은 솔직히 1초 만에 푸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존나 풉니다. 이거 내분점 졸라 구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무게중심 구하고 있어. 거기서만 해도 시간이 한 5분 차이 날 거야 진짜. 그러니까 외워놔야 돼. 어떤 m 대 n이면 얘 무게중심과 얘 무게중심은 항상 일치하더라. 뭐 얘가 증명해놨냐 밑에? 뭐 증명해놨는지 없는지는 어쨌든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됐지?